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료양자물리 15번째 강의 코펜하겐 해석과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 양자물리가 잘 이제 맞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물리가 1920년대 양자물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되는 과정에서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그 도시에서 벌어졌던 유명한 그 논쟁들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코펜하겐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이제 그 물리학자 보어가 주로 활동했던 그런 장소가 되고요. 거기 이제 덴마크 정부에서 승인해준 이론 물리학 연구소를 이제 보어가 운영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보온 그다음에 하이젠베르그 뭐 이런 분들이 그 코펜하겐에 모여서 양자역학의 그 기본 개념들을 잘 정립을 했던 그런 이제 장소가 되고 거기서 논의됐던 많은 개념들이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중심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양자물리에 이제 많은 그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물리학자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낯선 그런 이제 학문이 되는데 그러한 그 물리학자들에게 이제 양자역학의 새로운 개념들을 전파를 하고 정립을 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1927년, 1930년에 솔베이 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양자역학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물리, 양자역학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관련된 그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코펜하겐에서 다뤄졌던 그 역학, 양자 물리의 이제 철학적인 또는 그 개념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주로 있었냐면 그 슈로딩거 방정식에서 언급이 됐던 그 파동 함수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코펜하겐 해석을 통해서 정립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젠베르그의 그 불확정성 원리 그런 개념들이 이제 정립이 될 때 과연 이제 메저먼트가 어떻게 이제 양자 상태에 개입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collapse of wave function 또는 wave function collapse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정립을 했었는데 과연 이제 웨이브 펑션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메저먼트라고 하는 이 행위가 어떻게 그 퀀텀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들 양자 물리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1920년대 길게는 이제 1930년까지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립되었던 개념들. 그래서 양자역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25년에서 27년 사이에 이제 보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덴마크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이론 물리학 연구소. 그것이 바로 이제 코펜하겐에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보온 그다음에 하이젠베르그, 그다음 슈로딩거, 보어, 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양자 물리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기회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짚고는 모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에서 양자역학에서 웨이브 펑션이라는 것이 양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함수가 되는데 과연 그 실체가 뭐냐? 그 다음에 양자 세계에서 정말로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입자의
운동과 그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철학적인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과연 물질의 본질은 뭐냐 양자 물리가 정말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주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자역학이 지난 1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수학적인 계산이 다 실험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코펜하겐의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은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슈러딩거 방정식에서 다루었던 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입자의 실제로 그 움직임을 뜻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재료 물리적인 그 구간 안에서 그 양자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대변한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웨이브 펑션의 그 컴플리멘터리 컴플렉스 넘버를 우리가 이제 곱하고 그 절대값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확률 밀도 함수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슈로딩거 방정식에서 얻어진 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 메저먼트라고 하는 것이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개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걸 방해한다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시에 많은 그 퀀텀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양자 상태가 observation, measurement라고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값으로 콜랩스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observation과 웨이브 펑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과연 이제 이것이 우리가 measurement, observation이 이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awareness, 자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알아채는, 자 이 행위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가 사실 non-physical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이제 우리가 양자의 상태를 뜻하는 거고. 자, 우리가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observer의 역할, observer의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코펜하겐의 해석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별도의 어떤 observer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양자 현상을 이해하는데 슈로딩거 방정식을 사용을 했었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진 그 웨이브 펑션,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의 콜랩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강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퀀텀 인탱글먼트. 자, 이것이 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양자 이론의 어떤 독특함을 반영하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양자 상태가 동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관계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그 wave-like property가 있고 particle-like property가 있었어요. 이런 양자 입자가 양자의 그 wave가 어떤 그 동시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동일한 양자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웨이브 펑션이
자, 여러 개의 웨이브 펑션이 동시에 그 서메이션의 형태로, 슈퍼포지션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particle like, 어떤 건 이제 wave like property 동시에 갖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양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예를 들면 두 개의 슬립 빈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left하고 right의 틈을 지나가는 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left에 그 지나가는 전자, right를 지나가는 전자, 하나의 싱글 일렉트론이긴 하지만, 두 개의 그 빈틈을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각각 절반씩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 두 개의 틈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입자의 그 특성,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left와 right를 지나가는 두 개의 입자는 서로 entangle 돼 있다, 서로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젠 애톰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하나였지만, 하이드로젠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핀업, 스핀다운 이렇게 동시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probability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개의 양자 입자가 동시성을 갖고 있는 슈퍼포지션, 양자 상태가 중첩이 돼 있고 서로 얽혀 있는 관계가 양자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주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 이제 됩니다. 자, 예, 굉장히 재미난데요. 자, 우리가 양자적으로 얽혀 있는 두 개의 입자가 있다면, 자, 우리의 그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얽혀 있다. 그래서 entanglement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서로 얽혀 있는 두 개의 입자는 자,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만 우리가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메저먼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또 메저먼트가 개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건데, 그러면 한쪽에 퀀텀 스테이트가 결정이 된다면 그거에 의해서 다른 쪽에 쌍으로 얽혀 있는 그 다른 쪽에 퀀텀 스테이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의 그 입자, 두 가지의 양자 상태는 서로 그 공간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래서 non-locality라고 하는 로컬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또한 이제 그게 connectedness, 두 개는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한 이제 연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자, 예를 들면은 우주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 사이에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어요. 그 빛이 그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개념은 이제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제안하면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에서는 정보의 이동이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상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양자의 이 얽힘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비디오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요. 자, 양자의 이 얽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그 실험에 따르면, 자, 이러한 상황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조심스럽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양자적으로 얽혀 있는 그 전자들, 그래서 entangled electron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안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 개념이 우리가 좀 더 확장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입자의 양자 얽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세계는 또 다른 세계와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확장을 하면은
멀티 유니버스의 개념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멀티 유니버스가 우리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유니버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